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5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자진 사임한 것에 이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 역시 줄사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위리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했을 때처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특정 감독에 대해 내정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전력강화위원회가 붕괴되고 있는 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국내 매체의 최신 보도 내용, 그리고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축구계 이야기, 각종 소문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그레이엄 아놀드 현 호주 대표팀 감독을 정몽규 회장이 점 찍었고, 이 감독을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났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다른 전력강화 위원들도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강화 위원들의 줄사퇴 상황에 대해서는 국내 스포츠 신문인 스포츠조선이 7월 2일 오후에 보도했는데요.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것이 지난 6월 28일 금요일이었고, 그 이후에 주말 그리고 월요일에 이르기까지 함께 논의하던 위원들도 대한축구협회 측에 물러나겠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6월 30일에 정혜성 위원장의 직무를 이어받게 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전력강화 위원들이 7월 1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는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신들을 뽑았던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난 가운데 본인들이 계속 전력강화위원으로 일할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했고, 무엇보다 최근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과 운영 기조를 봤을 때는 꼭두각시로 전락하면서 들러리만 서고 우리만 욕바지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또 한 번 정몽규 회장이 밀어붙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강화위원회와 함께한 프로세스다,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분담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돈의 연속이라고 스포츠조선이 보도했는데요. 우선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정혜성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그대로 일을 이어받도록 했지만, 노장패 위원들이 이후 이임생 이사의 주재 회의를 불참했고 결국에는 사퇴까지 하면서 전력강화위원회 자체가 붕괴가 된 것입니다. 기존 위원들을 유지한 채 감독 선임을 하려고 했고, 또 이임생 기술이사가 유럽 출장을 가서 전강희가 구성했던 외국인 감독 후보 리스트에 면담을 갖는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걸 공유하고 돌아와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과 이 내용을 토대로 감독 선임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왜 일부 전강희 위원들이 물러난 것이냐? 기본적으로 12명으로 추려졌다가 16명으로 늘었다가 최종 4, 5명, 4명 정도의 후보군이 추려져서 보고가 올라갔을 때 전강희 위원들이 합의한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국내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국내 감독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거부의 의사를 표했고, 외국인 감독으로 하라라는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는 각종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도 이 외국인 감독 후보 리스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추린 리스트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정혜성 위원장 및 지금 사퇴한 전력강화위원들의 생각은 그 나머지 외국인 감독 후보들은 1순위로 지목했던 한국인 감독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감독들로 하느니 이제 한국인 감독으로 가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돌아와서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이런 얘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게다가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도 사실은 정몽규 회장이 전강희의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어떤 상황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결정됐을 때 통보를 받고 발표 직전에 알게 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이어졌고, 지금의 전력강화위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국내 감독 1순위로 꼽힌 것으로 알려진 홍명보 울산 H대 감독 역시 본인이 지속적으로 고사 의지를 보여오긴 했지만, 그 고사에 대한 생각과 달리 대한축구협회의 일처리 방식과 각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면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습을 했느냐, 누가 정혜성 위원장을 도와줬느냐, 협회에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혼자서 고립됐다. 위원장과 감독은 바뀌고 있는데 협회 내부는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결국 바뀌지 않는다. 이런 질타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홍명보 울산 감독인데요. 사실 홍명보 울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의 전무이사로 정몽규 회장과 함께 일을 했던 바가 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김판곤 국가대표 선임위원장을 선발하고 함께 벤투 감독을 선임하고 그 이후 그나마 대한축구협회가 나아졌다, 개선됐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전무이사가 본인의 행정직을 내려놓고 울산 HD 감독으로의 도전을 선택했고 김판곤 위원장 역시 점차 힘이 줄어들고 권한이 축소되다가 협회를 떠나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는 결국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과정 속의 성과와 많은 좋은 평가들이 정몽규 회장이 아닌 홍명보 전무이사라든지 김판곤 위원장 쪽에 쏠리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엔 이런 기류 속에서 다시 회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대한축구협회를 바꾸면서 특히 정관 개정까지 가져가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굉장히 이제 식물 조직 상태로 축소해놨던 이 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도 정관상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7명 이상,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정혜석 위원장이 사퇴하기 전에 이미 1명이 사퇴를 했었고 그 뒤에 4명이 추가로 사퇴를 하면서 총 6명이 사퇴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 현재 전력강화위원회에 남은 인원이 5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임생 기술이사를 위원장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관상에 있는 7명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SBS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력강화위원회 자체가 요건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지금 선임한 대표팀 감독은 명분이 없고 이 선임의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현재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 임무만 있지 결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애초에 전력강화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전력강화위원들은 게다가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니라 각자 임무와 각자 직업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감독을 추천해서 이 감독을 추려놓은 이후에 행정적인 실무를 진행하는 것이 협회의 일인 것인데 지금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상황, 즉 들러리가 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몽규 회장이 본인이 마음대로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향의 보도는 아예 직접적으로 나는 왕위로 소유다라는 헤드라인까지 뽑았는데요. 대표팀 감독 선임의 난맥상을 빚은 것은 지금 대표팀의 예산이나 협상상의 문제거나 경험상의 문제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정몽규 회장의 상황체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감독 추천 임무를 맡은 정혜성 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하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정 위원장의 사퇴에는 협회 최고위층과의 의견 충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최고위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름만 명시하지 않았지 정몽규 회장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만한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협회의 고위층 인사가 없기 때문인데요. 정 위원장이 100여 명 가까이 외국인 지도자를 평가를 해서 높은 보수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추리다 보니까 이대로 이렇게 예산상에 맞춰서 외국인 감독을 뽑는 것보다는 국내 감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결론을 위원들과 함께 내렸는데 이 상황을 보고받은 협회 최고위층은 국내 지도자 선임은 부담스럽다. 외국인 감독으로 무조건 뽑아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물러났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협회가 정 위원장에게 전권을 실어주지 않았고 정 위원장의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즉 최종 리스트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던 것뿐 아니라 그 의견이 다른 배경에는 정혜성 위원장에 대해서 좀 이제 무시하는 듯한 언사들이 오갔다라는 겁니다. 정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력강화위원회의 논의 내용도 언론에 흘러나온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흘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 위원장을 압박하고 또 정 위원장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협회 내부에 다른 의견을 가진 세력에서 흘린 게 아니냐, 즉 내부에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 부분 역시 결국에는 전력강화위원회가 내놓은 감독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정 위원장이 사퇴를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협회 관계자는 감독 선임 작업 초반부터 정몽규 회장은 손을 떼고 전력강화위원회에 일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끝났을 때 거절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일임을 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 후보 면접 시에 구체적인 연봉 액수라든지 근무 조건 등을 협상할 권한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면담을 진행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물을 확실하게 데려올 수 있을지 확신도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하러 후보를 추렸냐, 이 후보들조차도 거부할 거면 왜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은 정확하게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은 독일 출신으로, 사실 뭐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출신이니까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선임이 됐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회견 내용으로 충격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시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냥 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우연히 만난 클린스만 감독이 나는 어때라고 얘기한 그 농담 삼아 한 얘기를 정몽규 회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오퍼하게 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이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국민일보의 최근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근래까지도 전력강화위원회는 지난 5월에도 제시마시 감독과 연봉 문제로 이제 계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캐나다 대표팀에 빼앗기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강화위원회가 협상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 비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던 것이죠. 즉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9차 회의가 진행될 때 와서야 감독 선임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는 점은 그 시점 전까지의 모든 논의들이 의미가 없었고 어느 정도로 또 추진해야 되는지 제대로 밀도 있게 검토하거나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그런 금액을 알게 되니까 급히 명단을 그 금액에 맞춰서 추리다 보니까 최선의 감독을 뽑을 수가 없게 됐고, 그러니까 이럴 거면 이 정도 금액으로 사람을 고를 거면 한국 감독으로 가자, 뭐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결국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결국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고 결정권이 회장에게 있는 거 아니냐, 김판곤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이끌던 시절과는 모든 의사골조가 바뀌었다, 한 전력강화위원은 이럴 거면 뭐하러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했는지 모르겠다, 기껏 회의를 통해 모은 모든 의견이 무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전력강화위원회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국내 감독 선임 쪽으로 이제 무게를 싣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호주의 아놀드 감독, 이라크의 카사스 감독 등 거론되고 있는 이 두 인물 중에서 특히 이 두 인물은 마지막에 추가된 인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히딩크 감독이 아놀드 감독을 협회에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에 대한 선호도가 협회에서 높다. 근데 이 협회가 여러 명입니다. 협회라고 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감독을 추리고 추천해야 되는 게 전력강화위원회니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아놀드를 선호한다는 협회는 바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입니다. 스포츠 경향의 보도를 보면 국내파로 가닥을 잡았는데 묻지도 따지지 말고 외국인 감독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정혜성 위원장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협회와의 의견 조율 문제 때문에 물러났다. 그러면서 한 축구계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가 이미 아놀드 감독을 영순위 후보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정혜성 위원장이 그만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아놀드 감독은 지금 이 스포츠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1차로 후보군을 추리던 12명 단계에 포함이 됐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뒤에 오히려 처음에 검토한 이후에는 아예 거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아놀드 감독 자체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현재 호주 대표팀 감독을 이끌고 있기도 하고, 물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호주를 깜짝 16강 진출을 이뤄내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경기력이 매우 좋았던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고 있는 한국 축구가 유럽도 아닌 같은 아시아 국가의 감독을 영입한다는 것 자체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아놀드 감독은 이라크의 카사스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 출신인 것과 달리 호주에서만 거의 지도자 생활을 했고, 물론 일본 프로축구팀인 베갈타 센다이를 6개월 정도 이끌었던 적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호주 대표팀, 호주 올림픽팀, 그리고 호주 프로팀 등을 이끌면서 호주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했던 호주 축구 레전드란 말이에요. 한국 대표팀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는데 그 후보를 마지막 순간에 추가하도록 한 것은 뭔가 누군가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혜석 위원장 본인도 어떻게 보면 히딩크 감독이 코치로 2002년 월드컵에서 코치로 활동을 했었는데, 정몽규 회장이 히딩크 감독의 추천을 받은 아놀드 감독을 추천하는 상황, 밀어붙이는 상황을 온전히 계속해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놀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호주 축구 레전드로서 호주 대표를 이끌고 있는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그 상황도 확실하지 않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가운데 히딩크 감독의 추천을 받은 이 아놀드에 대해서 스포츠 서울은 누군가 개인의 이익이라는 언급을 하는 홍명보 울산 HD 감독의 지적이 여기와 연결된 게 아니냐, 대표팀 새 감독 선임에 검은 선 아니냐, 히딩크 감독이 순수한 의도로 아놀드를 추천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아놀드 추천은 비상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아놀드 감독이 현재 호주 대표팀을 이끌고 있기도 한데, 지금 히딩크 감독이 호주 대표팀을 맡았을 때 수석 코치가 아놀드였고 현재도 같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서 천안축구센터 건설 현장까지 방문했던 히딩크 감독이 아놀드를 정몽규 회장에게 따로 추천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추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진지한 추천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추천 이후에 진행된 그런 모든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정몽규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든 정관 개정을 한 게 아니냐, 사실상 시행물 조직을 만든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거 홍명보 전무이사 김판곤 위원장 당시 벤투 감독을 선임했던 전력강화위원회는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가진 독립기구였고 외압 없이 소신껏 일하는 조직이었는데, 그것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2021년 7월에 전력강화위원회가 남녀 국가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역할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축소가 이어진 사태가 결국에는 말씀드린 홍명보 감독과 김판곤 감독이 협회를 떠나게 됐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 과정 속에 한준TV에서도 축구계에 들리는 상반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국내 감독으로 지금 기울고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 이미 정몽규 회장이 점찍은 외국인 감독이 있다, 그 감독이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이 두 가지의 얘기가 이렇게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전력강화위원회는 많은 검토 끝에 예산 문제로 국내 감독으로 가야겠다라고 중지를 모았던 얘기가 나온 것이고, 다른 한 측면에는 히딩크 감독의 추천을 받은 아놀드를 이미 정몽규 회장은 마음속으로 내정을 해놨고 그 감독으로 가자라는 기조가 있었다, 이 얘기가 결국에는 상반되어서 흘러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제 유럽으로 출국을 합니다. 두 개의 나라를 방문해서 4명의 외국인 감독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놀드 감독이 유력 후보라면 아놀드 감독은 호주 대표팀 감독이고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유럽에 가서 만날 후보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아놀드 감독보다도 더 떨어지는 감독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임생 기술이사가 과연 어떤 후보들을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감독을 결정하게 될지, 이게 정말 또 요식행위가 되는 건 아닐지라는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들도 만나고 왔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놀드로 간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인지 많은 것들이 불분명한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놀드 감독은 최근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조추첨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팀이 강해지고 있다, 또 우리 팀에 이런 강점들이 있다, 또 이런 계획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호주 대표팀에 충분한 진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주 대표 선수로 88 서울 올림픽에 참가를 했었고, 또 수많은 경력을 쌓았고, 벨기에, 네덜란드 리그 등에서 활동을 했고, 또 은퇴 이후에는 호주 대표팀과 또 호주 연령벌팀과 또 호주 A리그 팀을 이끌면서 수많은 업적을 세웠던 호주 축구의 레전드, 마치 호주의 홍명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월드컵 최종 예선 조추첨까지 끝난 시점에서 갑자기 아시아 내에서 월드컵 본선 티켓을 경쟁할 수도 있는 한국 대표팀으로 옮긴다? 이거는 아놀드 감독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굉장히 큰 비판을 호주 내에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딩크 감독이 그냥 당시에 아놀드 감독이 호주 내에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식으로 했던 얘기를 너무 정몽규 회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인데요. 한준TV는 스포츠 경향이 최근 보도한 이 오피니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 감독도 선임을 못하게 되고 아놀드 감독도 이런 논란 속에 선임을 할 수 없고, 또 아놀드 감독이 안 오는 상황이 된다면 그 다음에 차선책도 아닌 차차선책의 외국인 감독, 그냥 금액에만 맞춘 외국인 감독과 협의를 하게 되는 것보다, 그들을 이번에 만나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성급하게 선임할 경우에는 또 한 번 여론과 팬들과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만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혜성 위원장과 일부 전력강화위원들이 물러난 현 시점에서 이임생 위원장 체제로 추가적인 전력강화위원도 소집을 한 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구성하고 새로운 투명한 후보 선정을 통해서 새로운 협상을 가져가는 게 낫다. 물론 9월 달에 월드컵 최종 예선이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질질 끌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막 7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까지만 선임을 해도 9월에 있을 월드컵 최종 예선을 대비할 수가 있으니 7월 한 달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협상을 해보자. 실제로 한준TV에서 취재하고 또 최근에 많은 정보들을 확보한 상황에 따르면 지금 현 시점에서 충분히 한국 대표팀과 협상을 해서 오고자 하는, 올 생각이 있는 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후보 리스트에 있는 외국인 감독이나 아놀드 감독 내지 국내 감독 후보군들보다 더 좋은 경력과 또 좋은 능력을 입증했던 감독들 몇몇이 한국 대표팀 감독 측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맞춰야 되지만 이들이 돈에 대해서도 큰 욕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협의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4차 선책, 차차 선책이 아닌 정말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외압이나 일부의 생각이나 탑다운 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없애고 의혹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가장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과연 이 논란이 많은 정말 긴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긴 기간 정식 감독의 공백 사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어떤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 될지,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과 독점적인 정보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